또한 중공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처럼 모든 것을 다 걸고 최선을 다해 한국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국 트루먼 정권은 원자탄을 쓰지 않고 제한전을 하겠다는 식으로 처음부터 스스로를 제약했으며, 이것은 중공의 전략에 스스로 말려든 꼴이었습니다. (1950년 10월) 말 중공군의 참전. 이 당시 미군에게 중공군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낯선 존재였습니다. 더구나 생전 처음 겪어보는 중공군의 공격 방식. 대체 어떻게 중공군을 상대해야 할지 알지 못했던 국군과 유엔군은 눈물을 머금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후퇴의 대혼란 와중이었던 1950년 12월 23일, 서부전선을 지휘하던 워커 장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그 전설적인 조지 패튼 장군 휘하에서 20군단을 지휘했던 워커 장군. 워커는 그야말로 멸망 직전의 위기에 처했던 남한의 생명줄을 끝까지 지켜냈다. 낙동강 전투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결국 중공군 참전으로 인한 후퇴의 와중에 어이없이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워커 장군에 대해서는 메가더에 비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워커 장군의 입김이 작전에 더 많이 반영되었더라면 아마도 한반도의 역사는 지금과는 많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이후 국군과 유엔군이 신나게 북진을 시작했을 때, 사실 워커 장군은 한반도에서 폭이 가장 좁은 평양과 원산을 잇는 라인에서 일단은 북진을 멈추고 방어하는 전략을 원했습니다. 워커 장군은 틀림없이 중공군이 개입할 것이고, 그들이 개입했을 때 막을 수 있는 천혜의 장소는 오직 평양과 원산 라인뿐이라는 사실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의 계획대로 했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중공군에게 유엔군이 밀렸던 것은 1차에서 3차 공세까지였고, 4차에서 5차 공세는 유엔군의 막강한 화력에 의해 그토록 기세등등했던 중공군은 공세의 기세가 꺾이게 됩니다. 이것으로 미뤄봤을 때 만약 평양 원산 라인에서 미리 방어태세를 철저히 해놨다면 유엔군은 호락호락 뚫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휴전선 라인에서 휴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양 원산 라인에서 공방전이 전개되다가 휴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워커의 이런 작전 계획은 중공군 참전 가능성을 예상한 매우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 상륙작전 성공 이후 메가더의 발언권은 거의 신의 발언과 같았고, 워커 장군은 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메가더는 최전방에 중공군이 출현한 사실을 진작에 알았으면서도 중공이 참전할 마음이었다면 더 일찍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그들은 지금쯤 아마도 승리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참전할 리가 없다. 본격적인 중공군 개입은 아닐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메가더는 1950년 크리스마스까지 북한을 끝내기 위해 중공군이 숨어있는 낭림 산맥으로 유엔군 전 병력 돌격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는 확실히 판단 착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그의 명성이 흔들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중공군이 참전하자 메가더는 제한전이 아닌 중공과의 전면전을 원했습니다. 트루먼 정부의 제한전 정책은 결국 미래에 가서 훨씬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당시 메가더가 하고자 했던 전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 메가더의 전략은 중공에 대한 전면전이었습니다. 만주의 비행장들을 폭격하고 중국 해안을 미 해군으로 봉쇄한다. 타이완의 국민당군을 동원해서 중국 본토에 제2전선을 구축한다. 그리고 50개가량의 원자탄을
중공의 도시들에 투하한다. 메가더는 공개적으로 트루먼 정부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메가더가 해임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는데, 특히 치명적이었던 것은 당시 미 합참 의장이었던 오마 브래들리 장군 때문이었습니다. 브래들리는 중공에 대한 전면전은 서유럽을 소련의 위협에 내맡기는 꼴이다 라고 주장하며 메가더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1951년 4월 메가더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해임당하게 된 원인은 이처럼 합동참모본부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메가더 해임 후 판문점에서 시작되는 휴전회담. 사실 트루먼 행정부는 이미 1951년 봄부터 휴전을 하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전쟁은 그 후로도 2년이 넘게 계속되지만 이때 벌써 지긋지긋한 전쟁에서 빨리 손을 털고 싶었던 겁니다. 미국은 중공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이 자신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승리의 가능성도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고 미국 내 여론도 점점 6.25 전쟁에 대해 염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공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1951년 4월 중공군 춘계 공세가 시작되었으나 1951년 5월 국군의 용문산 전투 승리 그리고 유엔군의 화력전에 말려 결국 중공군 춘계 공세는 좌절되었습니다. 그 후 중공 또한 한반도에서 힘으로 현상을 타파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사천리로 휴전회담이 급물살을 타야 하겠지만 결코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중공은 이미 미국의 약점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제한전을 하면서 우리와 협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인명피해도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인명피해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미국이 최선을 다해 싸우지 않는 제한전. 이런 전쟁이야말로 중공이 정말로 바라는 전쟁 방식이었고 당시 미국은 중공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공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처럼 모든 것을 다 걸고 최선을 다해 한국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국 트루먼 정권은 원자탄을 쓰지 않고 제한전을 하겠다는 식으로 처음부터 스스로를 제약했으며 이것은 중공의 전략에 스스로 말려든 꼴이었습니다. 중공군의 치열한 공세가 벌어지던 1951년 봄. 당시 미국은 현재의 미국보다도 중공에 비해 엄청나게 강력한 군사적 역량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원자탄을 쓸 각오로 일전불사했다면 아마 중공은 한반도를 포기하고 항복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은 중공에게 먼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진주만 공습 당시처럼 강력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트루먼 정부는 끝끝내 제한전을 고집했습니다. 트루먼 정부가 스스로의 손발을 다 묶은 채 스스로를 제한하며 싸웠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첫 번째 원인, 당시 미국의 동맹이었던 영국의 애틀리 수상과 그의 노동당 정권. 이들은 홍콩의 안보 걱정에 전전긍긍하고 있었고 이념적 성향상 중공에게 유화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애틀리 수상은 트루먼에게 절대 중공과의 전쟁을 확대하면 안 되며 핵무기 사용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트루먼 정권은 중공에 대한 원폭 사용이 소련의 보복, 즉 유럽에 대한 소련의 보복 공격을 초래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핵 보유국은 전 세계에 오직 미국과 소련뿐이었고 미국은 소련보다 17배나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트루먼 정부는 소련을 자극할 만한 것은 무조건 피하고 봤던 것입니다. 지난 컨텐츠인 6.25 전쟁 3대 미스테리를 밝힌다라는 영상에서 다뤘지만 어차피 소련은 미국이 중공과 전면전을 벌인다고 해도 참전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과 흥남 철수작전을 지휘했고 미국 휴전회담의 대표이기도 했던 조이 제독은 우리 미국과 중공이 전면전을 벌이면 소련이 개입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던 미군의 장군은 당시에 단 한 명도 없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3차 대전이라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통일을 시켜주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미국의 이해에 그리 중요하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루먼 정권이 이렇게 제안전을 하며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휴전회담을 하는 도중 미국으로선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미국은 쉽사리 휴전회담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중공은 오히려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고 협상은 어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떠나라. 그리고 대만을 우리에게 귀속시켜달라. 또한 유엔에서의 우리 중공의 지위 보장을 해달라. 이것이 중공의 요구였고 미국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조건이었습니다. 중공이 휴전회담을 질질 끌며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자 트루먼 정부는 난감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런 중공의 태도에 격노한 나머지 자신이 해임시킨 메가더가 중공에게 하려고 했던 그 전략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951년 4월 메가더는 중공과의 무리한 확전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해임당했습니다. 그런데 1952년 1월 트루먼 대통령은 메가더가 하려고 했던 전략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메가더가 하려고 했던 원자탄 사용을 불사할 정도로 중공과 일전 불사를 하겠다는 전략이 옳았다는 사실이 6.25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증명된 셈입니다. 1952년 1월 트루먼 대통령은 중공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메가더가 주장했던 그 전략을 실행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소련에 보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석 달 후 미 합동참모본부의 태도도 이전과는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전술적으로 원자탄을 사용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클라크 대장도 핵무기를 사용하는 계획을 정부에 건의하게 됩니다. 심지어 트루먼의 후임 대통령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휴전회담이 깨졌을 때 핵폭탄을 사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산 측이 포로들의 자발적 송환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고 호의적으로 변하고 나서야 휴전회담이 진척되게 됩니다. 뒤늦게 미국의 핵폭탄 사용을 불사한 전면전 위협이 먹혀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메가더의 전략이 부분적으로 실행된 셈이었습니다. 원자폭탄 사용을 불사하면서까지 전쟁을 확대하겠다는 미국의 그 결기가 뒤늦게나마 중공에게 먹혔고 그제서야 급물살을 탄 휴전회담. 이 사실은 트루먼 정부가 당시 중공을 너무나도 몰랐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중공과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진작에 보여줬더라면 통일을 시키지 못했을지라도 최소한 6.25 전쟁은 훨씬 빨리 끝났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임시켰던 메가더의 주장을 뒤늦게 다시 검토했던 트루먼과 합동참모본부. 그만큼 그들은 중공을 몰랐고 그것은 이기지도 못한 전쟁을 2년이 넘도록 더 연장시킨 꼴이 되었습니다. 트루먼 정부는 중공이 처음부터 미국과 정면 대결을 할 각오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너무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중공은 미국이 최선을 다해 싸우지 않고 손발을 묶은 채 싸울 거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중공은 미국을 알았지만 미국은 중공을 몰랐던 것입니다. 미국이 최선을 다해 싸우지 않는 제한전을 결심했을 때부터 미국은 절대 중공을 이길 수 없었고 그때 이미 한반도는 영구 분단이 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